최명지 씨, 당신을 윤유진 씨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총이를 데리고 윤세영과 함께 해외로 튀려던 최명지가 구속되고 구하나의 지극정성 간호로 신여진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최명지는 윤성호가 은총이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 자신보다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곤 자신이 은총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명지의 누명으로 윤성호는 신여진의 산소 마스크를 제거해 신여진을 죽이려 했다며 존속살인범으로 의심을 받아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은 윤성호가 리차드 안으로 위장의 구지석과 함께 신여진에게 복수하려고 미국에서부터 계획해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입국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탓에 윤성호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구하나를 포함한 선인들에겐 수월하지 않은 일들이 최명지 같은 악당에겐 뭐가 그리 쉬운지 경찰에 이어 의사도 매수해 가짜 임신을 만들어내더니 이번엔 판사를 돈으로 매수해 최명지가 은총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 정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은총이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문까지 잠가놓은 위험한 인물에게 이런 권한을 주다니 보는 내내 아주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꽉 막혀서 혼났지 뭐예요. 한편 은총이를 데리러 나타난 최명지의 얼굴엔 음흉하고도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 하지만 구하나는 단호했어요. 은총인 당신한테 절대 못 보내요. 최명지가 보는 앞에서 구하나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후견인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죠. 그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릴 때 최명지의 입꼬리는 다시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하나는 은총이를 보호하듯 품에 안고는 최명지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두나 뺑소니 건 사주한 사람 당신이지? 두나가 10살 때 성바오로 고아원에 있었던 거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양부모님 만나 입양 가게 된 것도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다 알고 있었지? 구하나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나를 계속 추적했고 미행도 했겠지. 한국에 들어온 두나에게 집주인 아주머니라고 불러내서는 결국 뺑소니 사고로 죽게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 최명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전현이 어떻게 알았지? 전현이 안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는 건데. 속마음이 들킨 듯한 당황함에 잠시 굳었던 최명지. 하지만 곧 표정을 고쳐먹고 매몰차게 되물었죠. 증거 있어? 내가 두나 뺑소니 사건 범인이라는 증거 있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대봐. 그리고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법원에서 사람이 와 최명지를 후견인으로 인정하며 은총이를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눈 뜨고 이렇게 코베인 상황에 구하나와 황진구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은총인 다시 찾아와야 해. 그리고 두나의 억울한 죽음도 반드시 밝혀야 해. 구하나와 황진구는 두나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최명지를 지목하며 사고 차량의 운전자 얼굴, 번호판이 선명히 찍힌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 영상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였고 이로 인해 구하나와 황진구는 두나 뺑소니 사건을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하나는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최명지가 고아원에 찾아와 두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던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호소했죠. 수녀님, 신 회장이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것도 최명지 집 같아요. 근데 아직 증거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최명지가 은총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떡해요? 수녀님 은총이 어떡하죠? 구하나의 떨리는 말에 수녀님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 물었어요. 뭐라고? 은총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라고?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구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죠. 최명지가 익명의 제보자로 둔갑해서 은총이 할아버지를 존속살인 미수범으로 몰아세웠어요. 지금 구속된 채로 수사받고 계세요. 최명지라는 그 여자 진짜 무섭고 사악한 사람이에요. 수녀님은 입을 틀어막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째. 정말 이게 무슨 일이니? 구하나는 수녀님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애원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두나 뺑소니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해요. 원장 수녀님, 그날 있었던 일 수녀님만이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두나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수녀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야 해요. 부탁드릴게요. 구하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에 젖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녀님의 눈동자 역시 흔들리고 있었고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거짓과 어둠으로 막혀있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억울하게 구속된 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윤성호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장이라도 더.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죠. 구하나, 황진구, 장비서, 그리고 비서대니까지 모두가 자필로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탄원서를 작성했어요. 윤성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두 힘을 모았죠. 그리고 구하나는 구지석을 찾아가 담담하지만 절박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석아, 선생님, 지금 몸도 마음도 아주 많이 괴로우실 거야. 신 회장이 쓰러진 마당에 너의 복수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금 은총이 법적 보호자 자격까지 최명지에게 빼앗겼어. 그리고 선생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잖아. 선생님께 서운한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최명지에게 이 모든 걸 빼앗긴다면 은총이의 생명도 그리고 혜성도 모두 위험해질 거야. 지석아, 너도 선생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구하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고 구지석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고 마침내 그는 펜을 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단단한 손글씨로 탄원서를 써내려갔습니다. 5년 전 저와 미국에서 함께 지내던 양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신여진 회장에게 한 일은 기업 사냥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부디 불구속 수사로 변경해주세요. 구지석의 진심 어린 탄원서 한 장.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 얼어붙은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불씨였죠. 그리고 며칠 뒤 윤성호는 드디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신여진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구치소 앞에는 구하나와 황진구가 나란히 서서 윤성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윤성호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밖으로 나오자 구하나는 미소를 머금고 두 손으로 곱게 감싼 두부를 정성스럽게 건넸어요. 선생님, 억울한 옥살이 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여기 고소하고 맛있는 두부 준비했으니 제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드셔보세요. 윤성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나씨 진구씨,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하나의 뜻밖의 선물에 모두들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조영사는 강원도 도박장에서 최명지가 준 거액을 몽땅 탕진하고 말았고 장비서가 보낸 용역업자들에게 끌려오게 되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 꾀재재한 몰골이 되어버린 조영사. 그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윤성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죠. 윤성호는 조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6년 전 그날 사고 영상 모두 복구됐어.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너 그리고 번호판까지 전부 복원됐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 너 혼자 한 짓이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한 짓인 건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형사였던 너라면 잘 알겠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너한테도 가명에 도움이 될 거야. 오랜 세월 그날의 진실을 쥐고 있던 조영사. 마침내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최명지의 사주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최명지가 돈을 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자백은 그대로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고 그 순간은 끝나지 않던 어둠 속에 드리운 진실의 첫 빗줄기였습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불구속 수사로 변경되면서 신여진 곁으로 돌아온 윤성호는 곧장 은총이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죠. 그는 은총이의 키즈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총아, 잘 지내니? 졸리거나 아픈 데는 없고? 오랜만에 듣는 할아버지 목소리에 은총이는 금세 환한 얼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은총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요, 내일 작은할머니랑 새형이모랑 저 해외여행 간대요. 그래서 콩콩이랑 영어책이랑 가방에 다 싸놨어요.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소식에 윤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 깊숙이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죠. 그는 바로 구하나와 황진구에게 유진이 뺑소니 사건 재수사 접수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혹시 유진이 사건 재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최명지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을 때 경찰 반응은 어땠어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접수는 마쳤어요. 진술서도 제출했고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최명지와 윤세영 곁에 은총이를 오래 두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윤성호는 답답한 마음에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구하나가 말을 이었어요. 최명지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은총이가 1살이었을 때부터 제가 위탁모 역할을 했고 신 회장을 만나기 전까지 쭉 돌봤어요. 그 기록도 모두 남아있죠. 제가 은총이의 진짜 보호자라는 걸 법적으로 다시 증명해야겠어요. 정정 신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최명지와 윤세영은 은총이를 데리고 급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윤세영은 들뜬 목소리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이제 은총이 데리고 유학 가서 살면 모든 게 끝이네. 결국 은총이도 혜성도 우리께 되는 거야.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한 소릴. 조금만 기다려. 곧 출국 시간이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최명지는 입가에 불길한 미소를 띄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비자금 만들어 바하마 계좌로 두둑히 빼돌려놨겠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혜성을 갖게 되는 날이 드디어 왔어. 신여진 20년 수발한 보상, 이걸로 퉁친 걸로 하지 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의 손을 잡고 캐리어를 끌던 최명지와 윤세영. 두 사람은 탑승을 위해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 앞을 경찰들이 단호하게 가로막고 섰어요. 최명지 씨, 당신을 윤유진 씨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의 입에서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었고 조금의 여지도 없이 최명지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녀의 옆에 있던 윤세영도 함께 모의한 혐의로 같이 체포되며 공항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죠. 놀란 은총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미리 도착해 있던 구하나와 황진구가 달려와 은총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은총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제 이모랑 삼촌이랑 같이 할아버지께 가자. 할아버지 경찰서에서 나오셔서 할머니 병원에 계셔. 8살 갓 지난 어린 은총이가 참으로 못 볼 꼴을 많이도 보았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을 겪게 되었네요.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아려왔습니다. 유진이 뺑소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최명지가 끌려가며 윤세영도 함께 모의한 공범으로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윤세영은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엄마가 두나를 죽게 한 뺑소니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제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총이를 데리고 신여진의 병실을 찾아간 구하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신여진.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엔 묘한 긴장감과 안타까움이 감돌았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담담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회장님, 6년 전 뺑소니 사건 영상을 복구했어요. 그리고 조 형사,
함께 모의했던 그 사람의 증언도 녹취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지금 최명지가 재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제 유진이의 실종, 그리고 그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일어나 주셔야 해요, 회장님. 그 순간이었어요. 신여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떨림이 구하나의 눈에 분명 보였어요. 회장님의 손이 움직였어. 방금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놀란 구하나는 응급호출벨을 눌러 의료진을 불렀고 마침 병실로 돌아온 윤성호와 은총이도 그 모습을 목격했죠. 의사는 곧장 동공반사검사를 진행했고 신여진은 분명히 반응을 보였어요. 이어진 근전도 검사에서도 손가락과 발끝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해가기 시작했죠. 모두가 병실 안에서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던 순간 신여진이 천천히 눈을 떴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하나야, 고맙구나.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구하나를 비롯해 병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진짜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은총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신여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수염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래요. 은총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찾아서 너무 기뻐요. 그 말을 들은 신여진은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최명지와 윤세영이 과연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지, 그 죗값이 과연 시청자들의 분노를 식힐 만큼 무겁게 내려질 수 있을지입니다. 그동안 시청자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고구마 전개. 신데렐라 게임이 드디어 구하나의 복수 시작과 함께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선보이는 듯 했지만 또다시 고구마를 먹고 체한 듯 더딘 흐름으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의 속을 달래드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데렐라 게임 끝나는 그날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과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